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구글이 순환기입니다.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 전체의 문제 또는 현재의 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구글이 초긴장 상태에서 미국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극단주의자들의 컨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줬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유튜브가 또는 구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정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사진은 2015년 파리에서 발생했던 IS 테러 상황입니다. 사망자만 100명 이상 나왔습니다. 부상자는 훨씬 더 많았고요. 이 테러에 대해서 유튜브가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테러가 벌어진 곳이 축구 경기장 맞은편입니다. 유흥가였는데 이때 희생된 사람 중 한 명인 미국 대학생의 부모가 구글을 고소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IS가 대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올렸는데 유튜브가 이 동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 추천을 해줬다는 거죠. 삭제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걸 알고리즘으로 오히려 확산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내 아들의 죽음에 구글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고가 이기기 쉽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테러를 했던 IS 대원들이 해당 동영상을 접하고 가입을 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불명확해서 구글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이틀간 대법원 심리에서는 구글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거를 판결하는 건 아니고요. 구글이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가를 판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전 판정이 필요한가를 보면요. 구글은 강력한 방어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법 조항입니다. 섹션 230. 통신 적정성법. 우리말로는 통신포미법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법이 1996년에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초기에 제정이 된 겁니다. 이 법 안에 있는 230조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방패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자 컨텐츠의 퍼블리셔도 아니고 스피커도 아니다. 발간자도 아니고 대변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터넷 초기에 비해서 지금은 인터넷의 유해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유해 컨텐츠를 선별해서 삭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다 삭제를 못하죠. 이럴 경우에 이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쉴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조항은 쉴드뿐만 아니라 칼도 제공을 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3자 컨텐츠를 차단해도 이 사람들은 플랫폼 사업자를 제소할 수 없습니다. 차단할 경우에도 면책을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편파적으로 차단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도 끄떡없는 이유가 또 이 섹션 230 덕분입니다. 그런데 2015년 문제의 파리 테러 전에 IS가 올린 컨텐츠를 유튜브는 차단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은 적어도 추천만큼은 면책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급 법원들은 지금까지 이 소송건에 대해서 구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 심리를 보면 대법원 역시 알고리즘 때문에 구글이 제소되어야 한다, 여기엔 좀 회의적이다, 판사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에 알고리즘이 유해 컨텐츠를 옹호하는 쪽으로 설계됐다면은 이것은 컨텐츠에서 구글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정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그렇게 설계는 안 됐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컨텐츠들이 구글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또는 구글이 확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평등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썼겠죠. 청년, 인종차별, 종교차별 이런 키워드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은 이 키워드를 이전에 검색했던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문화를 만들어내기까지 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섹션 230는 처음부터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제성을 보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항 때문에 인터넷이 지금처럼 풍부해질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다 걸러내는 책임을 졌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됐을 겁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하는 두 회사의 인당 매출액을 보면요. 빨간 게 알파벳이고 민트색이 메타입니다. 이 두 회사가 다른 회사들을 압도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사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엄청난 고수익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수익 사업이 되려면 규모가 그만큼 커야 되고 비용이 덜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줬던 것이 바로 섹션 230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섹션 230는 아주 짤막한 조항입니다. 26개 단어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자 콘텐츠의 퍼블리셔도 아니고 스피커도 아니다. 이 짧은 조항이 현재의 인터넷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섹션 230를 가지고 심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기업들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리만 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냐? 지금까지는 대법원까지 올라온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소법원에서 제소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상고가 올라와도 대법원이 우리가 또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돌려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어제 나온 대법원 판사들의 질문을 봐도 특별히 구글에게 불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법부가 이 건을 이렇게 무마해버린다면 다음번에는 의회로 갈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자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섹션 230의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어떤 식으로건 면책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넣겠다는 거죠. 공화당도 이 섹션 230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 트위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삭제했던 것처럼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극우적인 컨텐츠를 더 많이 차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우리를 편파적으로 불리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기존 문화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이 이렇게 불안하고 불명확하다는 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